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 수준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며칠 전에 통계청에선 국민 삶의 질 2023을 주제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선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대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국민 삶의 질 결론부터 미리 지어놓고 말씀드리자면요, 통계개발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회복됐습니다. 우리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올타임 레전드를 찍었어요 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올라갔습니다. 6.5점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땐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역대 최고 수치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0.2점밖에 안 올랐다고 찔끔 올랐다는 말들도 있는데, 역대 한국인 삶의 만족도 차트를 보면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삶의 만족도가 대동소이했습니다. 나름 2023년 선방에서 많이 올랐다고 봐요. 수치로는 0.2가 작을지 몰라도 비율로 보잖아요. 그럼 1년 만에 만족도가 약 3%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유의미하긴 하죠. 최고치를 찍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질 분명히 좋아진 건 맞지만, 역대급 만족도를 찍기도 했지만 주변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모자라긴 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점수는 어땠냐?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에서 삶의 만족도는 35위로 아직도 여전히 최하위권이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랐어도 글로벌에선 CR도 안 먹힌 거죠. 근데 좀 자존심도 상하고 킹받는 포인트가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였냐면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 나라들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특히나 경제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2023년 기준 아주 유의미하게 좋아진 지표가 있다면 단연 고용률입니다. 2023년 고용률은 62.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고용은요, 마의 60% 수준을 횡보했었거든요. 헌데 2022년을 기점으로 1년 만에 고용률 2%포인트나 오르더니 2023년에는 62.6%대로 이 수치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고용률을 남녀로 살펴보면요, 남성분들의 고용률은 71%대로 거의 바뀐 게 없는데 여성분들의 고용률이 확 올라왔습니다. 최근 2년간 여성의 고용률이 약 2%포인트나 올랐거든요. 대졸자 취업률도 함께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대졸자 취업률은 65%에서 69.6%를 찍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일자리 사정이 겁나 좋아진 거고, 이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수치로 봐도 아주 좋아.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일자리 만족도는 25% 언저리에서 움직였지만 꾸준히 올라서 2023년 만족도가 35%를 찍으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10%포인트 오른 거면 많이 오른 거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 만족도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소득과 직업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심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득 수준과 직업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변수입니다. 소득 수준과 직업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소득부터 보면요,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말들도 있죠. 대한민국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삶의 만족도는 6점으로 일단 최하위였고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함께 올라가면서 6점이던 점수가 6.6점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에서는 6.4점, 300만원 이상부터는 6.5점,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만족도는 6.6점이었죠. 부의 불균형이 만족도의 불균형까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갈렸는데 전문직과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만족도가 6.7점, 6.6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기능노무직은 6.3점에 불과했죠. 소득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만족도가 갈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요 2023년 기준 28.1%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 정도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한 거죠. 에게 10명 중에 3명밖에 만족을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 수치 소득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한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3명 중에 1명도 아니었어요. 2000년도만 해도 소득 만족도 11%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14.1%, 최근에서야 2023년 28.1%로 나름 20년간 만족도가 크게 오른 편입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제일 좋아. 자, 이번에는요 지표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진 걸 볼 건데 역시 우리는 행복하면 돈과 연결을 많이 짓잖아요. 2023년은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의 가구 순자산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가구 순자산은 2023년 평균 3억 9천만 원으로 잡혔는데 2022년까지만 해도 4억 2천만 원에서 약 3,300만 원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감소폭이 마이너스 10%나 돼요. 가구 순자산이 감소한 게 뭘 대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특이한 건 최근 10년 동안 매년 증가하던 가구 순자산이었는데 항상 믿었던 수치인데 요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매번 100번 잘했어도 한 번 못하면 욕먹는 게 국룰이긴 하죠. 차트만 봐도 와 진짜 올해만 아니었으면 진짜 찌찌가 웅장해지는 우상향 차트였을 것 같은데 4억대 가구 순자산이 깨지고 3억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통계청은 가구 순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구 순자산의 감소는 부동산 가격 떡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실물 자산 5.9% 감소, 부동산 중에서는 거주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10%나 찍혔습니다. 요게 믿어지십니까? 가구 순자산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가구 자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우리 킹한민국에선요 부동산이 떡락했다? 곧장 가구 순자산의 감소까지 이어진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고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일을 부탁한다던가 이야기 상대가 있다던가 둘 중에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딱 봐도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 1인 가구도 많이 늘었고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19까지 사회적 고립도는 겁나 안 좋아졌을 게 뻔해요. 실제로 사회적 고립도는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2021년에는 34.1%로 사회적 고립도 수치가 가장 높았는데 요번에 2023년에는 소폭 개선돼서 33%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27.7%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고립도는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극렬하게 갈렸는데요. 남성분들은 사회적 고립도가 35%가 찍혔는데 여성분들은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고립도는 올라가서 60세 이상이신 고령자분들은 고립도 수치가 무려 40.7%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 순위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순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죠.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의미예요.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아동, 청소년은요 내면적 삶의 주관적 만족감 여부에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 56.6%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응답 비율은 전체의 29.9%로 나이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요 2021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는 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솔직히 지난 10년 사이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근로시간도 많이 줄었고 소득 수준도 많이 올랐고 문화적으로는 뭐 즐길 거리가 대폭 늘어났고요. 과거보다는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겁니다. 아직은 한국 사회는 갈등도 많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갈수록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리비 형이는 바보입니다. 바보.